냉장고 속의 가족, 인천 빌라 연쇄 가스라이팅 사건. 기묘한 기록 보관소입니다. 당신의 집 거실 한복판에 놓인 냉장고,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신선한 식재료 혹은 시원한 음료수입니까? 평범한 사람들에게 냉장고는 생존을 위한 식량을 보관하는 가전제품에 불과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냉장고는 식량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흔적을 박제해둔 기괴한 재단이었습니다. 오늘 보관소는 인천의 한 평범한 빌라 단지에서 벌어진 인간의 정신을 완전히 해체하고 지배하여 끝내 파멸로 몰아넣은 잔혹한 기록, 냉장고 속의 가족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 기록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무서운 심리적 노예와, 즉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가장 처절하고도 상세한 보고서입니다. 2026년 봄, 인천 미추홀구의 낡은 빌라 단지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인간이 가진 공포와 불안이 타인에 의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층간 누수 문제로 아래층 집주인이 302호를 방문했을 때 그곳은 이미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창문은 검은색 시트지로 빈틈없이 가려져 빛 한 점 들어오지 않았고, 거실에는 일반적인 가구 대신 대형 양문형 냉장고 3대가 기괴한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냉장고 앞에는 초점 없는 눈을 한 20대 자매가 앉아 있었고, 그들은 경찰이 들이닥치자 엄마가 부활하는 중이니 방해하지 말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방부제와 향수로 뒤덮인 채 차갑게 얼어붙은 어머니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자매는 왜 죽은 어머니를 냉장고에 넣었을까요? 그 배후에는 자신을 영적 스승이라 칭하며 한 가족의 영혼을 갉아먹은 포식자 김도연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김도연은 처음부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산관리사나 상담 전문가의 탈을 쓰고 접근했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경제적, 정서적 불안에 시달리던 어머니 이순자 씨에게 그는 구원자와 같았습니다. 그는 가족의 신뢰를 얻기 위해 처음 몇 달간은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쌓이자 그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사소한 생활 방식부터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수맥이 좋지 않아 가구를 버려야 애군이 나간다. 외부 사람과 연락하면 어머니의 기운이 탁해진다는 식의 조언을 가장한 명령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사회적 고립 작전이었습니다. 그는 이 씨와 두 딸이 친구, 친척과 연락을 완전히 끊게 만들었습니다. 외부 정보가 차단되자 가족에게 남은 유일한 진실은 김도연의 입에서 나오는 말뿐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자신을 신의 대리인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는 가족의 꿈을 해몽해준다는 핑계로 매일 밤 전화를 걸어 수시간 동안 그들의 무의식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너희 어머니의 몸속에 검은 악령이 깃들어 있다. 내가 시키는 의식을 하지 않으면 어머니는 곧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공포를 주입했습니다. 자매에게 이 말은 절대적인 예언이자 거역할 수 없는 법이 되었습니다. 2025년 늦가을, 지병과 극심한 영양실조로 어머니 이 씨가 집에서 숨을 거두었을 때 자매는 병원이 아닌 김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도연은 현장에 도착해 경악스러운 지시를 내립니다. 어머니는 죽은 것이 아니라 신으로 진화하기 위해 잠시 가수면 상태에 빠진 것이며 육체가 부패하면 영혼이 도망가니 즉시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보관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자매는 공포와 슬픔 속에서 김도연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대형 냉장고를 추가로 구입해 거실에 배치하고 어머니의 시신을 닦아 냉동실에 앉혔습니다. 김도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매에게 부활의식이라는 명목으로 매일 새벽 기괴한 주문을 외우게 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연금과 저축액, 심지어 자매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까지 신성화 작업 비용이라며 모두 갈취했습니다. 자매는 끼니를 컵라면 한 그릇으로 때우면서도 김도연에게 상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커질수록 어머니의 부활이 가까워진다고 믿었습니다. 김도연은 자매 사이를 이간질하며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니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 어머니의 몸이 썩고 있다. 동생이 몰래 외부와 소통하려 해서 부활이 늦어지고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 자매가 서로를 증오하고 때리게 만들었습니다. 김도연의 세뇌는 정교한 3단계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첫 번째는 감각의 박탈이었습니다. 검은 시트지로 창을 가린 것은 단순히 외부 시선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매의 시간 감각과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기 위한 고도의 심리 전술이었습니다. 빛이 차단된 방 안에서 자매는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했고 오직 김도연의 전화 벨소리에만 반응하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변해갔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의 오염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일상적인 단어에 기괴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배고픔은 영적 허기로,
시신에 풋패치는 신성한 향기로 자매 간의 다툼은 부정탄 기운의 배출로 명명했습니다. 자매는 자신의 감각이 보내는 신호를 믿지 못하고 김도연의 해석에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포의 내면화였습니다. 김도연은 직접 폭력을 휘두르지 않아도 자매가 스스로를 처벌하게 만들었습니다. 너의 나태함이 어머니의 손가락을 썩게 했다는 식의 비난은 자매에게 칼보다 더한 상처를 입혔고 그들은 속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자매의 휴대폰 메시지는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증명했습니다. 김도연은 오늘 냉장고 온도가 1도 올라간 것은 너희의 정성이 부족한 탓이니 저녁을 굶고 무릎을 꿇은 채 반성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자매는 죄송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더 고통받겠습니다 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냉장고는 어머니가 돌아올 요람이었고 시신에서 나는 풋패치는 신성한 향기로 뇌내에 보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스라이팅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현실의 감각조차 가해자의 논리에 맞게 왜곡되는 것입니다. 김도연은 자매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할 때까지 그들을 쥐어짜냈습니다. 그는 자매에게 서로의 신체를 자해하게 하거나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하며 감정적 에너지를 바닥까지 소모시켰습니다. 지옥 같은 180일 동안 자매의 일상은 오직 냉장고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냉장고 문을 열고 어머니의 얼굴에 화장을 해주고 먹지도 못할 뜨거운 밥과 국을 차려 냉장고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음식이 상해 곰팡이가 피면 그것을 신이 내린 성물이라 부르며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자매는 극심한 영양실조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잇몸에서 피가 났지만 김도연이 보내주는 정화된 물이라 불리는 수돗물만을 마시며 버텼습니다. 그들에게 빌라 302호는 집이 아니라 외부의 사악한 기운으로부터 어머니의 부활을 지켜내야 하는 최후의 성지였습니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자매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자신들의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 앞을 가로막아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 김도연의 정체는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는 과거 심리학과를 중퇴한 뒤 여러 사비 종교를 전전하며 인간의 심리를 통제하는 기술을 익힌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인천뿐만 아니라 부천, 안산 일대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세 가정을 파탄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그를 추종하며 행방을 숨기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고통받는 과정을 지켜보며 신이라도 된 양 우월감을 느끼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가 갈취한 수십억 원의 돈은 강남의 초화 멤버십 클럽에서 유흥비로 탕진되었고 자매가 추위와 굶주림에 떨던 그 시간에도 그는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왜 아무도 이 가족의 비명을 듣지 못했는가? 왜 평범했던 자매가 시신과 동거하는 괴물이 될 때까지 사회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는가? 가스라이팅은 물리적 폭력보다 흔적이 남지 않기에 더 치명적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존감을 먼저 깎아내리고 주변인들로부터 격리시킨 뒤 오직 자신만이 유일한 해답인 것처럼 세뇌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인천 빌라의 검은 시트지는 단순히 빛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상식과 논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절연체였습니다. 그 안에서 자매는 김도연이라는 신이 지배하는 작은 우주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 이후 구조된 자매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지 왜곡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냉장고, 컴프레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매의 자아가 완전히 해체되어 재조립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가해자가 심어놓은 거짓 세계관이 그들의 뇌세포 깊숙이 각인되어 진실을 마주하는 것 자체를 극심한 생존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는 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곧 부활의 시작이었기에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엄마를 왜 땅에 묻어 죽이려 하느냐며 오열했습니다. 기록 보관소는 이 사건의 피해 자매 중 언니인 이수진 씨가 병원에서 회복 중 작성한 일기장 일부를 추가로 입수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절망적인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스승님이 오시기 전의 세상은 기억나지 않는다.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엄마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내가 배가 고플수록 엄마의 영혼은 배불러진다고 믿었다. 지금 나는 엄마를 잃은 것보다 내가 믿었던 세상이 무너진 것이 더 무섭다.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렵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냉장고 냄새가 난다고 할 것 같아. 자아를 완전히 잃어버린 피해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가해자는 떠났지만
피해자의 내면에는 그가 심어놓은 공포의 씨앗이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바쳐 자신들의 행위가 사랑이 아닌 광기였음을 인정해야 하는 가혹한 치유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오늘 기묘한 기록 보관소의 이 기록은 단순히 자극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소리 없이 처진 거미줄을 발견하고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주변에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당신의 인간관계를 제한하거나 당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불안을 먹이 삼아 자신의 지배력을 넓히려는 자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그들의 냉장고 속에 갇히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스라이팅의 종착지는 시신과의 동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당신의 영혼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고립과 소외는 김도연 같은 포식자들에게 완벽한 사냥터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완벽하게 이끌어주기를 갈구합니다. 김도연은 그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타인의 영혼을 해킹하는 시스템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과거 상처를 분석해 맞춤형 구원을 제시했고 그 구원이 사실은 밧줄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목이 조여진 뒤였습니다. 인천 빌라 사건은 그 극단적인 단면일 뿐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보이지 않는 냉장고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록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엄중히 경고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타인의 입술에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눈을 가리고 오직 자신의 말만 믿으라고 속삭인다면 그 손을 뿌리치고 어둠을 걷어내십시오. 인천 빌라의 302호는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의 빗장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순간 그곳은 누구에게나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육체와 정신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거실에서 들리는 냉장고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소리는 과연 기계의 진동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내는 웃음소리일까요? 내일은 강원도 정선에 버려진 탄광촌에서 벌어진 기괴한 실종 사건, 탄광 속의 휘파람 소리 기록을 꺼내오겠습니다. 그곳에서도 인간의 욕망과 공포가 뒤엉킨 검은 기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소중한 주권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생각을 멈추는 순간 포식자는 당신의 머릿속에 둥지를 틀 것입니다. 기묘한 기록 보관소의 기록은 여기서 마칩니다.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오늘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정말 당신의 생각인지 다시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